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지난 구하라 건에 발생이 됐을 적에 그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법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나왔던 것이 이런 거였었죠.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보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했을 적에는 이러이러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로 봐서 그것을 못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말 중에 왜 문제가 됐었냐면 현저히라고 하는 말이었었던 거예요. 그 현저히라고 하는 기준이 그럼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2회, 제3회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제3회도 있을 수가 있고 제4가 벌써 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걸 수도 있죠.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하루빨리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보완되고 수정되고 입법되고 발의가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진행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자는 말입니다. 수익자를 지정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업법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최상위법에 대한 건 상법이에요. 상법 733조에 보게 되게 되면 뭐냐고 나와 있냐면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를 어떻게 되어 있냐?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법 제733조 보험에 대한 수익자 지정 변경에 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계약자한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만약에 그 A라고 하는 언니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본인이 바꿔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두 번째, 이왕 본 김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보험의 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다시 말해서 계약자가 A였는데 A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은 이렇게 되어 있죠. 피보험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렇게 계피수라고 현재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보험의 계약자를 가지고 변경하자고 사망한 때는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로다가 되어 있냐면 피보험자로다가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으나 그럼 만약에 A, B, C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A, 여기가 법정 상속인으로다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A가 말입니다. A 언니가 사망하기 전에 말 그대로 다 갑자기 물론 사망을 했죠. 서류를 다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전화 녹취가 되지 못한다. 신분이 확인되지 못하는 그날 확인하는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바꿔줄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또 하나 굉장히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늘상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알려주는 것 중에 뭐냐면 제1항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약정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A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누구로다가 지정한다고 했을 적에는 임의적으로 B가 있던 어떻든 간에 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A가 지정한 사람이 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상법에서는 약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상법에서는 약정,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민법에서는 뭐냐 그러면 민법에서는 그것은 유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민법에 대한 유언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법 제1066조 자필에 대한 거, 67조 녹음 동영상 부분들에 대한 거, 68조
공정증서에 대한 거, 69조 비밀에 대한 거, 70조 구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남길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상법의 약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고 가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의 수익자가 보험의 존속 중에 먼저 사망할 때는 계약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 보험의 수익자를 다시 지정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음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상법 733조입니다. 보험에 대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사실 안타까웠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생모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직장까지 그만뒀었던 계모와 동생한테 그 5,5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병원비를 쓰고 장례비를 썼냐. 그 돈 결과적인 건 내 돈인데 왜 그거를 썼냐라고 부당하게 그것을 썼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거를 냈었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그 A가 말입니다. 뭐를 가입했었죠?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A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사망하게는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 A가 말 그대로 어떻게 됐냐면 본인이 사망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5억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까지 납입한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시점에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해약 환급금이 있는 거고요. 그 해약 환급금에 어느 회사 어느 상품이든지 간에 보험 상품에 대한 구성은 해약 환급금의 50에서 90%를 뭐로 할 수 있게 되면 약관 대출이라는 걸 누가 받아낼 수 있냐면 계약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전화를 해서 아니면 서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선 말 그대로다가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사망하게 되게 되면 사망 부문에 대한 5억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중에서 뭐를 빼고 나누면 기존의 기약관 대출 금액을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험사는 최종 마지막 수익자한테 그거를 주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냥 은행에다 놓아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중년의 자산가 분들한테 한다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냐 그러면 5,5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현금을 찾아가지고 동생이나 이복 동생한테 아니면 말 그대로다가 계모라고 하더라도 정말 아낌없이 돌봐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맛있게 사 먹고 바깥 말 그대로다가 같이 밥 먹었을 적에 10,000원 나왔다 했을 때 10만 원 내고 나머지 동생 가져라라고 그렇게 해서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부분들에 대한 거 5억, 1억이 되든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간에 나중에 정말 사망하게 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잔액 부분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약관 대출은 누구의 권리다? 그건 계약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약관 대출은 절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에 대한 것 중에서 약관 대출은 보험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5,5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을 쓴 거에 대해서 생모가 뭐라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것 중에서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올려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해서 위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 유류분에 대한 것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유류분에 대한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유류분은 말입니다. 상속인이 가져갈 그 불량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상속분에 대한 2분의 1 부분들에 대한 유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이런 게 나왔다고서 저희가 2부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사망하기 1년 전에 뭐를 하게 되게 되면 1년 전에 뭐를 하게 되게 되면 그때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망하기 전에 1년 전에 신탁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유류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였었죠. 물론 이 A라고 하는 우리 정말 일찍 세상을 떠난 29의 그 자녀 부분들은 암 판정 받은 뒤부터 사망할 때까지 1년이 사실 안 된 게 너무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다른 제3의 제4의 구하라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여명의 시간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유류분에 대한 것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남한테 주든 동생한테 주든 줘버리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모라 하더라도 야 그거 내놔. 그랬을 적에 말 그대로 법정 다툼이라도 가져갈 수 있고 그 가져간다 했을 때 반은 그래도 가져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 제2의 구하라를 보니까 사망보험금도 처음에는 좀 받으면 주겠다. 뭐든 주겠다. 반반씩 나눠주겠다. 그래놓고 결과적인 건 본인이 단독 상속인이라는 걸 알고 나가지고서 옹골차게 다 가져간 거로 했고요. 심지어는 판사가 너무하다 싶으니까 판사가 그나마 그 보증금에 대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계모하고 이복 동생한테 조금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00만 원도 안 드는 돈을 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끝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이복 동생이 TV에 나와가지고선 그 돈 가져간 거 가지고 평생을 죄 짓고 살아라라고 그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그 동생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내용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지만 우리 중년의 자산가 분들의 주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거 보험에 대한 것은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거 어디에 있다? 3법 733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변경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다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랬으면 동생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정말 괜찮았었던 거였었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다가 정말 다 저기 되면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얼마 아직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성남지법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던 그 동영상에 보게 되게 되면 부산에서도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재판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본인의 병원비를 쓰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것을 말 그대로 동생한테도 주고 계모한테도 주고 이렇게 썼다 그랬으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정 상속 재산 1년에 2억, 2년에 5억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벗어나가면서 동생이나 계모한테 줄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다 폐륜이 아니라 정말 천륜이고 그 맺어진 인연이 잘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잘 가는 것이 그런 세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모든 가정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